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은경 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정은경 청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은 간단하죠. 정은경 청장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은경 청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사실 이거는 비단 정은경 청장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죠.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심지어 외교 정책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들을 포장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법리에 대해 가지고 신경 쓰지 않게 될까? 이런 것들만 지금 고민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이른바 홍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선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것은 이런 식의 이미지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런 식의 선동에 걸려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현실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하는 것을 두고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선정됐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은경 청장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네요. 밑에 지금 보니까 바이 문재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소개글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소개글의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위생 규칙을 따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규칙을 따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 혼자 지금 일본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었던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 모습은 자발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자발적이기는커녕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억제하고 감시하고 금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안 느껴요. 왜? 문재인 정부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게끔 만들어버렸잖아요.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기본권을 억제하고 자유권을 억제한다라고 해도 뭔가 불만이 생길만 하면은 사탕을 던져주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탕을 계속해가지고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6개월 전부터 잘 준비를 해왔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코로나가 터지기 6개월 전부터 저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정부가 저런 식으로 잘 준비를 시켜가지고 미리 대처를 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타임지가 저런 식으로 선정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선정을 해줬다라는 말보다는 선정을 하게끔 시켰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런 식의 무슨 소개글까지 써줬는데 선정을 안 해주는 게 그게 더 웃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된 거를 두고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이런 식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개글도 써주고 그리고 이제 타임즈가 영향력 있는 백인에 딱 이렇게 넣어주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그냥 언론 보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봐라, 다른 데도 아니고 타임즈가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준 거 아니냐, K방역이 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거 보면은 저는 미성숙한 어떤 어린아이가 막 그냥 때를 쓰는 그런 모습 같아요. 어른이라고 한다면 성과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다 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때만 쓰는 거죠. 제발 좀 인정을 해달라고. 타임즈에 선정이 됐다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K방역이 성공적이다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똑같이 선정이 된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입니다. 놀랍게도 차이잉원에 대한 소개글은 테드 크루즈가 써줬습니다. 대선에 나가려고 했던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테드 크루즈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 대만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뭘 하지 않고 중국의 극단적인 정책을 모방하지 않고서 대만은 중국의 그런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모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를 잘 대응을 했다라고 해도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자유권을 완전히 침해를 했었던 중국의 그런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대만이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대만은 도대체 어떤 정책들을 했었냐? 이미 예전부터 대만은 뭐였습니까? 코로나를 다 잡았다, 코로나를 종식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대만이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중국인에 대한 입국 차단을 빠르게 했었죠.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지자마자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온 승객을 공항에서 선별검진을 하고, 2월부터는 중국 본토인 입국을 전면 금지를 했고,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외국인까지도 막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정은경 당시 본부장도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방역 입장에서는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입국 금지가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라고 했지만, 같은 날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정상은 시 주석의 금년 3반기 방안을 변화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죠. 한마디로 시진핑 방안이 중요하니까 방역당국에 입 닫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만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입국 금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높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대한민국을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교역을 하는 거, 그 수준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대만보다 중국과 그렇게 이제 수교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입국 금지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대중교역액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1인당 교역액은 한국의 2배 가까이 되어 중국 본토에서 일하는 대만인도 85만 명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왜? 자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중국과의 관계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한 것이죠. 자국민의 안전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결단을 안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자국민들은 지금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중국에는 300만 개를 지원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의 논란이 나오니까 청와대가 부랴부랴 이거 가짜뉴스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중국에 지원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었죠.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원한 게 아니라 단체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웬걸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당시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단체가 두 단체입니다. 중국 유학 총교회 그리고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 두 단체인데, 정부와 여당이 참 순진한 것 같다. 뭐라는 겁니까? 외교부가 먼저 보도자료에 민관이 하는 것이라고 써도 되냐라고 해가지고 우한 총동문회든 외교부든 좋은 일이니까 마음껏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론이 나빠지니까 뒤늦게 정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빠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수준을 가지고 K방역이다, 타임즈가 우리를 선정해줬다라고 자아자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걸 넘어가지고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소개글을 써줬고, 그리고 타임즈가 선정했던 100인 가운데 마찬가지로 들어간 대만의 총통인 타잉원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야, 우리가 타임즈에 선정이 됐으니까 K방역에 성공한 것이야, 이렇게 떠벌리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이런 모습을 보면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국가의 체면, 대한민국의 체면,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현재 사태를 타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계속해가지고 영웅을 만들어내고, 계속해가지고 홍보밖에 못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세요.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신났던 것인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인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유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웬걸 알고 봤더니만 떡하니 봉준호 감독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저거는 단순한 실수이겠죠. 단순한 실수이지만 저게 뭐를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런 식의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미지에 신경을 썼으면은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해보고 유일한 한국인으로 올렸다, 저런 얘기를 갖다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말 저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이 K방역에 있어가지고 떨어질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정말 제 기대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얼마까지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거를 지금 고칠 생각이 없다 보니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겠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수준을 지금 뭘로 하는지, 저런 식의 지금 일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K방역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느끼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부심을 느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깨어 있으시고 주변 분들에게 널리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